안녕하세요. 네, 인큐브 영화학원의 김종거 선생님입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찍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 여기 입술에, 좀, 네, 뭐가 터졌죠. 예, 피곤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착용했었는데 안 했죠. 마이크가 카메라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수업 시간에는 마이크 안 쓰더니 왜 영상 찍을 때 마이크 쓰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냥 찍을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법,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하면 수업을 알아듣기 아주 좋아지고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품사와 성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품사와 성분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성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어가 주요 성분. 그죠? 수로 동사를 빼고 보면 결국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게 주요 성분.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네, 수식어. 그죠? 형용사나 부사로 이루어진 수식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연결어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연결어에는 연결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연결해 준다고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 연결해 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 일단 전치사도 연결어예요. 전치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이제 접속사죠. 전치사, 접속사. 뭐 대표적인 연결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사, 관계사도 연결어입니다. 그 때문에 네 번째 의무사. 다 들어본 말이죠. 모르는 용어 없을 거예요. 그죠?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의무사.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개념은 알아도 또 영어 속에서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요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접속 부사라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연결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치사는요, 뭐냐면 앞에 동사나 아니면 어떤 명사가 있으면 명사, 동사나 명사 어떻게 하실까? 동사나 명사를 뒤에서 전치사 이렇게 있으면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치사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전치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뭐에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로는 in, on, at 이런 게 있죠. 뭐뭐로 할 때 to, 또 뭐뭐로 할 때는 또 with도 있고 by도 있고 그죠? 뭐뭐 없이 without도 있고 뭐뭐 뒤에 해서 behind가 아니라요. 사실은 hind의 강세 있고 얘가 약해져서 behind 이렇게 behind가 아니라 behind 이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behind 뭐뭐 뒤에 이런 표현이죠. 또 through 뭐뭇을 통과하여 또 throughout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또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till, until 이런 거 있고 전치사
또 좀 특이한 거, 더 특이한 거 해볼까요? 전치사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despite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저거 아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던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죠. 또 이거 지금 한 단어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되는 것도 있어요. due to, 그죠?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런 애들이 다 전치사인데 전치사를 지금 다 쓰는 거는 좀 그렇고. 자, 이런 애들이 전치사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아시고요. 이런 전치사는 왜 전치사냐면 앞전자예요. 위치치자고.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앞에 있다는 걸까요? 네, 그게 명사 앞인데 명사 앞에 위치한 것이라고 다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위치한 것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게 전치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치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방에라고 하면 한글로는 내 방에인데 영어로는 요 에라고 하는 게 먼저 쓰이는 거예요. 내 방이라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조사가 내 방에라고 하는데 이 내 방에는 in 이렇게 전치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내 방을 my room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에, 내 방 안에서, 내 방 안에 있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in이 방인지 방 안에선지 아니면 방에 있는인지 또는 내 방 안에서인지 이거는 아직 몰라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일단은 내 방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 사실 문장 속에서 결정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하는 애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의 후치조사라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해요? 네. 두 단어 이상인데 두 단어 이상이 한 덩어리인데 그게 안에 주어 동사가 없어. 다시 두 단어 이상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는 한 덩어리야.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 얘를 순서를 이상하게 썼지. 전치사 구, 전치사구라고 해요. 전치사구. 자, 그래서 전치사구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든지 동사를 수식하든지 합니다. 그 외에 물론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동사를 수식하느냐 명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되고 기능이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명사 수식하는 애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구로 쓰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전치사구라고 알고 있는데 in my room. 그런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이걸 형용사구라 그랬다. 또 어떨 때는 이걸 또 부사구라 그랬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잘 안 되게 된 배경인데 배경이고요.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on the desk is mine 이렇게 됐어요. 자, 어려운 단어 있으면 알아서 고쳐줄게요. mine 나의 것. 안 고쳐줘도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네, 앞에 전치사가 없는 첫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the book이 주어입니다. 만약에 글 시작부터 the book이 아니라 due to the book 이렇게 썼다 치자. 그럼 그 책 때문에가 되지 얘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on the desk라는 말이 전치사구죠. 형태상으로는 전치사구인 거예요. 그죠? 자, 형태상으로 봤을 땐 전치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is mine 이다인데 나의 것 해서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가 뭐라고요? 네, 이거 잘 못 알아들으면 첫 번째 영상 다시 봐야 되는데 그죠? 영어와 한글의 차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네, 주부 주어가 포함된 술부 이전까지의 부분을 주부 수로 이후 부분을 술부 그죠? 자 그래서 주부는 수식어 먼저 해석하고 주어 해석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책상 위에 그 책 이상하다. 위에 그 책 이상하다. 그죠? 왜냐면 명사를 지금 수식해달라는 그 책인데 확장된 거야. 어떤 책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된 거죠. 항상 영어는 뭔가를 빵 때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 좀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때리고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영어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그 책하고 is mine 해도 되죠, 물론. 그 책은 내 것이다. 근데 이걸 좀 더 길게 말하고 싶은 거야. 좀 더 그 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뭐라고?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이렇게 그 책인데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이라고. 그죠? 또 바닥 위에 있는 그 책도 있을 테고, 그죠? 침대 위에 있는 그 책도 있을 테고, 내 가방 속에 있는 책도 있을 테고, 그죠?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위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니까, 그죠? 한명사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은 위에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쨌든 받침 니은 형태가 들어가면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받침 니은 또는 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받침 니을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내 책 아니고 책상 위에 자 어떻게 책상 위에 그 책이 아니라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책상 위에 책 뭐라고 해야지 좋아요? 책상 위에 그쵸 있는이라는 말 붙일 수 있잖아. 우리 한국인이니까 그죠?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미국 아이한테 설명하려면 힘들겠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알잖아. 그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거다가 내 거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거다. 자, 이때 우리가 전치사어는 자, 다시 정리하면 on the desk라고 해서 한 덩어리가 된 전치사구. 그죠? 이 전치사구는 방향이 항상 이렇게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잖아. 그죠? 그 책상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영어는 수식어구가 이렇게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빵 때리고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빵 때리고 부연 설명하고 빵 때리고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하고 이게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원리를 알면 영어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거다. 됐죠? 자, 동사를 시켜주는 경우로 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 전에 봤던 문장과 이 부분은 똑같죠. 책상 위에 있는 책, 그죠? 근데 이걸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둬라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언어는요,
우리 한글도 이렇게 읽어가도록 돼 있고 영어도 이렇게 읽어가도록 돼 있죠. 옛날 한자가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읽도록 돼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읽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과 우리가 똑같이 그 좌에서 우로 가도록 돼 있긴 하지만 우리는 상세히 설명하고 그게 뭔지 나중에 밝힌다고요. 정체를.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언어라고 우리나라 말은. 근데 영어는 먼저 빵 때리고 뒤에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여자애는 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서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뭔지 모르죠. 내가 좋아했던 게 자동차인지 책인지 그죠? 나무인지 뭐 동물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the girl 하고 여자애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한데 그 뒤에다가 더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좋아했던 I liked 어렸을 때 when young 이렇게 뒤에 붙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의 속성을 이해해서 읽어나가면서 두어라. 그러면 두어라면 두다 원래 동사가 그죠? 그럼 뭐뭐를이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우면 얘를 타동사라고 하고 put을 그 뒤에 명사를 뭐라고 해? 네,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고 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 책을 두어라. 그 책을 두어라. 자, 그런데 그 책을 둬라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라고 했냐면 야, 봐. 여기서 끝났다고 쳐봐. 그 책을 둬라. 좀 답답하죠? 그 책을 두라고. 어딘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 책을 둬라. 어디가 궁금하잖아. 그 어디에 해당하는 장소를 쓴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장소부사, 의미상으로는 장소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태상으로는 뭐예요? 형태상으로는 on the desk니까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고요. 의미상으로는 장소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관계사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그죠? 자, 그 책을 둬. 어디에? 책상 위에. 그 책상 위에. 이거는 그냥 그 책상 위에 부사일 때는 더 이상의 어떤 장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치사 알고 있는 뜻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about도 뭐뭇에 대해 하면 끝이에요. 뭐뭇에 대한 이렇게 안 고쳐도 되는 거죠. 부사는 그대로 전치사 원래 뜻대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왜 형용사구라고 하지 않고 부사라고 하냐면 장소부사 두 단어 이상이고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그러니까 구. 그죠? 그리고 책상 위에라는 건 장소니까 장소. 위에잖아. 위가 아니라. 그죠? 위에. 이렇게 된 건 부사라고요. 왜? 이거 위에가 왜 부사? 책상 위에가 왜 부사야? 얘는 일단 은는가가 붙는 말이 아니잖아. 그 책상은, 그 책상을, 그 책상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주어 목적어 뭐 아니잖아. 그럼 수식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앞에 명사를 식하지 않고 동사를 식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아니라 위에 둬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를 식하고 있단 말이야. 동사를 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 부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장소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전치사 해결했습니다. 이제 접속사 설명해볼게요. 접속사는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애인데, 즉 연결을 해주는 애야 얘도. 그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랑 앞에 명사나 동사 이런 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그죠?
자, 그런데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등위 접속사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제 병렬 관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병렬 관계 해석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까지 또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병렬 관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히 다루고요. 일단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and, but, or 이런 겁니다. for도 있고, so도 있고, nor도 있고 그런데 그런 너무 자세히는 말고 일단 and, but, or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러면 이 뭐 하는 애인지 좀 감이 오죠, 그죠?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뭐뭐 한다면 뭐뭐 이지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어때요? 생김새부터가 상당히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 그죠? 왜 등이고 왜 종속이냐라고 물어보면 등위 접속사는 이 접속사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범주의 것을 서로 연결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같은 범주의 것을 연결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병렬 관계 설명할 때 같은 범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된다고 쳐볼까요? 책상과 컵에 있는 책이라는 건 이상하죠? 그죠? 책상과 컵이라고 하는 게, 그죠? 같은 범주로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책하고 같은 범주인 거죠. 그래서 책상에 있는 그 책과 몇 개의 컵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on the floor 이렇게 해볼까요? 바닥에 있는 컵 몇 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책과 컵이 병렬 관계로 묶여진 거예요. 이렇게 뭐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등위 접속사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게 등위 접속사구나. 자, 그런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이제 있는데요. 그 종속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얘네들이에요. 자, 얘네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또 불리게 되냐면 그냥 종속 접속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말이 더 붙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 종속 접속사의 종류만 따로 쓴다고 해도 칠판 한 두 바닥, 세 바닥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을 알면 돼요. 그리고 해석법이 있어요. 각 접속사마다 딱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좀 나중 문제고. when, because, if, though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주어가 동사 할 때, 주어가 동사할 때는이 아니라 때인데 주어가 동사할 때, 그 다음에 다시 주어는 동사한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눈치챘나요? 자, because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끝이 느낌이 오나요? 품사가 뭔지? 자, 다시 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하지만. 자, 이럴 때 다 이제 뒤에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부터 쉼표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지? 여기다 주어 동사 쓰는 게 좋을 텐데. 그치? 한눈에 보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빼딱하게 걷죠? 이렇게. 자, 그러면 쉼표 주어 동사가 이거 뭐라고 부를까? 쉼표 주어 동사를 뭐라고 부를까? 여기 접속사부터 쉼표까지를 뭐라고 부를까? 네. 요거를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해요. 얘는 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인 개념이죠. 하인이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하인은 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만 하인이 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이 종이신가요? 하인인가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주인인 사람이 있겠네? 없어? 없으면 당신 자신은 하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인 거죠. 그냥, 그죠? 주체자인 거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쓰인 이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종속절, 주절 개념 나옵니다. 그죠? 종속절, 주절.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종속 접속사는 일단 구나 절이라는 말이 붙으면 품사를 따져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일까요? 형용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명사절 은근히가인가요? 그치? 아니죠? 탈락. 형용사 명사 수식하고 있나요? 보호절인가요? 아니죠? 탈락. 뭐만 남았어? 부사네. 그죠?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에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심표조동사 앞은 다 원래 부사예요. 그래서 심표조동사 앞이네? 부사네? 이렇게 파악해도 돼요. 그래서 종속절인데 얘는 좀 더 품사를 구분해주면 품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난데없이 갑자기 연결하면서 접속사 얘기해준다 그러면서 막 어려워졌죠?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그리고 영어를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속절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얘는 부사절이고 종속절인데 종속절은 부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절 볼까요? 명사절. 명사절이 되는 접속사가 이끄는 애가 있어요. 종속 접속사가 부사절을 이끄는 애가 있고 또 명사절을 이끄는 애가 있어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that. 인지가 뭐야? 인지? 그렇지. whether. 그죠? that, whether. 이게 이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 하나만 들어줄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서 난 알아요. 뭘? that 이하를 뭐를 you are 당신이 뭐뭐라는 걸 난 알아요. 당신이 뭐라는 걸 자, 비동사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난 당신이 선생이라는 걸 a teacher 선생님이라는 걸 난 알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보이나? 카메라 앵글에 나오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네. 자, 그래서 당신이 선생이라는 것을 난 알아요. 이렇게 다시 왜 명사절을 이끈다고 해요? 얘는 that은 기본적으로 것이고 whether는 기본적으로 인지라는 말인데 것이라는 말 자체가 은는이가가 붙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가 선생이라는 것은 네가 선생이라는 것을 네가 선생이라는 것이다가 가능하죠. 난 알아. 네가 선생이라는 것을. 그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think 이렇게 되면 생각하다 계열, 말하다 계열 때는 것을이라고 하지 않고 라고로 해석하죠. 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네가 선생이라는 것을이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네가 선생님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그죠? 난 네가 바보라고 생각해. 난 네가 천재라고 생각해. 이렇게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데 얘도 종속 접속사인데 무슨 절? 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고 이 전체 덩어리가.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니까 예, 그렇죠.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좀 빨랐나요? 시간이 지금 꽤 많이 지났어요. 32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까지 했죠? 네, 연결어 중에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전치사는 앞에 명사를 시켜주면 명사 수식을 해주면 형용사구가 되고 그죠? 명사 수식하니까 그러니까 품사 기능을 모르면 영어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명사 수식하니까 뭐야? 형용사구야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잘 이해한 내용은 또 바로 전 수업에 한 거 꼭 보시고 필기 좀 하시고 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또 뭐야? 명사 외에 다른 걸 수식하는 애 있잖아요. 동사를 수식하거나 그죠? 동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심지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사 수식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부사구다라고 부사 기능이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를 했는데 접속사도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있다.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and, but, or 이런 애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런 거다. 그죠?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고 나중에 병렬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병렬 관계는 수능 문법 문제에서도 단골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고 이게 길어진 문장을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연결지어서 해석하느냐에 키를 쥐고 있는데 그 키는 사실은 뭔지 간단하게 보는 방법 왜 문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되는데 어려운 독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병렬 관계는 뭐 이 얘기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나오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인데요. 종속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부사절 이끄는 종속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사절 이끄는 종속절이 있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자, 그래서 사실은 등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고, 부사절은 대표적인 게 때, 원인, 조건, 양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when, 때, 원인, because, 조건, 뭐 한다면, 양보는 내 자리지만 여기 앉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걸 양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리 듣다 좋죠? 그죠?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냈는지. 여기다 몰라. 한글 써놨어.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건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그죠? 그리고 whether. 또 whether가 인지인데 if도 라면 말고 인지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항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세분화하면 그렇게 되죠. 어쨌든 것라고 인지 이런 표현이었네요. 그죠? 명사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이 대절 또는 whether절이 나왔다라는 걸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when 같은 경우도 접속사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다고요. 그죠? when은 접속사인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를 문장 속에서는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that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시 대명사로 쓰인 건지 아니면은 얘가 접속사로 쓰인 건지 아니면 얘가 관계사로 쓰인 건지 그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부사 그렇게라는 뜻도 있어요. 뭐로 쓰였는지 알려면 그 뒤에 나온 것이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얘가 어느 위치에 나왔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프레리가 예쁜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꽤라는 부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문장 속에 어떤 위치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정해지고 문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수업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죠. 자, 혹시 이런 내용이 되게 어려우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계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사와 의무사 구분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접속부사는 그 다음에 병렬관계 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이, 수고했습니다.